하늘건강법의 이성현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건강강좌는 소화불량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중에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과 다르게 좀 더 이해가 편하게 서양의학적인 관점의 소화 과정을 보면서, 소화 과정이 여러가지 이제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으로 보면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소화불량 원인이 생기는지를 보고, 중간에 좀 간단하게 동양적인, 그러니까 오행적인 어떤 약간의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아마 그 뒤에 이게 아마 시리즈로 조금 영상을 찍을 거니까 보시고, 다음에 보시고 계속해서 좀 나올 때마다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소화 과정이 되는 거를 이제 생리학이든 아니면은 네이버에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크게는 이렇게 물리적인 소화, 기계적인 소화하고, 두 번째는 화학적인 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리적인 소화라는 것은 기계적 소화라고도 하는데, 음식물을 잘게 부수거나 이제 이런 걸 저작활동이라고 하죠. 입자를 잘게 만들 때 음식물을, 그 다음에 소화 과정에서의 장운동, 그러니까 위운동이나 어떤 십이장 운동을 시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가게 하고 혼합을 시키고, 화학적인 어떤 물질이 발생해서 그 음식하고 혼합 활동을 시키는 것과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물리적인 소화라고, 화학적인 소화라고는 이제 소화액을 이야기하죠. 침이나 위산이나 이자액이나 담즙 등 이런 어떤 물질이 정상적으로 정확한 자기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소화가 되게 정해진, 정확한 시간과 정확하게 놓으면은, 두 가지가 지금 제대로 되면 소화가 불량이 없고, 매우 소화가 잘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번에는 두 가지 중에 물리적인 소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소화라는 거는 이렇게 저작 운동을 해가지고, 당연히 소화가 잘 되려고 하면요, 음식물을 저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작 활동을 할 때 한 음식물을 입에 넣고 씹을 때 50번을 씹으라든지 꼭꼭 씹어야 되는 부분이 소화가 잘 되겠죠. 그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장애연동 운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말대로 하면은 저작을 너무 안 해서 음식물을 대충 삼킬 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 불량이 보다 일반적일 때 소화가 늦어질 거고, 장애연동 운동에서 위나 십이장이 운동이 제대로 안 될 때에 장이 늦어지는데, 위에 부수는 건 아실 거고, 저작은 또 신경 써서 좀 많이 씹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의 운동이 저하가 될 때, 위장 부분에서 운동이 저하가 되면은 그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고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되고요. 또 내용에 보시면, 서양적인 내용에 보면은 12장 운동이 될 때 특이하게 역행성 수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지장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려가는 12장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은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는 거죠. 지금 공간이 없어서 제가 위를 이렇게 그리면요,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작게 그리니까, 위장의 연동 운동은 이런 근육이 문제가 돼 가지고요, 안 내려가는 걸 말하고, 12장은 이렇게 12장이 있으면은 12장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운동이 쭉 내려가면서 소장의 운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지가 나듯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내려가지를 않고 반대로 역행을 하는 그런 수축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서양에서. 그럴 때 이제 소화불량이 발생하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 씹어도 이 부분이 발생하면 소화가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안 씹어서 넘겨도 소화가 안 되니까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양적인 방식에서는 위의 연동 운동이나 12장의 운동은 오행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근육이 합니다. 근육이 인체의 근육이잖아요. 운동을 하는 거는 근육에 의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 목의 기운, 간장 담는 기운이 좋아져야 이 근육이 부드럽고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에 연동 운동이 안 된다, 12장 운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마 몸에 어깨가 굳는다든지 다리에 근육지가 난다든지 다른 부분에도 아마 근육이 굳어지는 현상이 같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연동 운동이 안 된 부분이 생겨요. 그럴 때 이 연동 운동을 도움 주게 하는 방법은 오행적으로 목의 기운을 강화시키게, 이게 목의 기운입니다. 간장 담는 기운, 목의 기운인데, 이거를 좋아지게 하는 것은 신맛의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 간혹 누군가가, 그러니까 신맛을 먹으면 유산이 분비 화학적 거에도 하지만 이 운동 자체가 안 될 때, 지가 날 때도 신맛을 먹으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요. 위도 잘 운동이 안 될 때, 지쳐서 운동이 안 되든 힘이 없을 때 이제 그 신맛의 음식을 먹으면 이 부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건 오행적으로 돼 있고,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전에 찍은 소화불량에 대한 원인으로 본 오행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이 영상 밑에 링크를 해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 자세히 보시면 되고, 또 다음에 아마 이 영상 다음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12장의 운동이 역행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는 신경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멈추기도 하고요. 전혀 안 움직일 수도 있고요. 전혀 아까처럼 다른 문제가 아니고 긴장을 하면은 가만히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 그게 역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간이 나쁘다든지 근육이 문제가 있을 때 역행을 하진 않는데, 이렇게 역행을 할 때는 어떤 신경성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역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상하의 문제, 스트레스 쪽을 해결해 줘야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작은 열심히 씹으시는 부분은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 운동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할 때는 신맛의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상하의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운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행상으로는 이 기계적인 문제를,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오행적인 관점에서의 치유는 이 목의 기운하고, 그 다음에 상하, 신경성 마음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기혈이 막히는 상하, 심포삼초의 기혈을 뚫어주는 맛의 음식, 이거는 떫은 맛의 음식을 먹어주면 좋아집니다. 그건 다음 또 보시면 이해될 거고요. 그거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저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저작은 열심히 오래 하면 10번보다 50번, 어떤 분들은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100번을 해서 막 입에서 그 음식이 녹을 때까지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늘려보시는데, 문제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소화가 되고 안 되고가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음식은 도리어 생인 것이 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재가 야채가 있는데 생을 먹는 것하고요, 화식, 그러니까 샤브샤브처럼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익혀서 먹은 거는 소화가 더 잘 돼요. 그 이유는 각 음식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세포막이 존재하거든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세포막이 존재하는데, 열을 가할 때 보면 이 세포막이 파괴가 돼요. 이렇게 파괴를 시켜줘요. 그러면은 내가 위산이 분비되고 같이 씹었다 치더라도 화학적인 어떤 물질이 왔을 때 이게 빨리 안에 있는 이 성분을 내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녹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튀긴 거, 예를 들어 굽든지 튀긴 게 건강에는 나쁘지만은 그게 더 빨리 소화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예를 들면요, 생을 누가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데 생을 먹으면은, 잘못하면은 더 소화가 안 되죠. 기계적인 문제에서는. 그러면은 밥보다 더 소화가 잘 되는 거는 뭐냐면 뻥튀기 같은 거죠. 만약에 뻥튀기 같은 걸 해서, 요즘은 우리밀 뻥튀기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입에 넣어보면 그냥 소화 필요 없어요. 저작이 필요 없이 싹 녹아요. 그래서 열을 많이 가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발생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항상 저한테 하는 질문이, 저희들이 이제 소화불량을 할 때 나중에 내용에 보시면은 식품으로 저희도 이제 잘 되고 영양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이 식품으로 된 저희 이제 생식을 좀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하는 말이, 그러면은 생식은 방금처럼 소화가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소화가 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식품을 할 때는요, 좀 고민을 할 게, 식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로 더 미세하게 갈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식보다 더 소화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어떤 미세한 기계로, 고급 기계로요, 최고 기계로 미세하게, 예, 이렇게 갈아서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곡식을 볶아서 미숫가루 만들어서 일반적인 기계에 갈면은요, 그 입자가 굵어요. 그리고 열을 가해가지고 해도 소화가 안 되는데, 그 곡식을 미세한 분쇄기로 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미세한 거,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더 고급적인 비싼 기계로 하면은 그 분쇄기보다 더 입자가 작아져요. 그러면 죽보다 쉽지 않아도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숫가루를 예를 들어서 처리가 잘못되면요, 미숫가루 같이 입자가 크든지 죽 같은 거는 내가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은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침이, 학적인 문제가 더 안 되고 입자가 크다 보니까 신물이 오르는 느낌이 밝죠. 그러니까 특히 미숫가루도 마찬가지고요, 신물이 오르는 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세하게 분쇄한 거는 똑같은 방식에서 그냥 물에 타서 먹어도 신물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화가 훨씬 매우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이 매우 잘 되면서 생을 먹으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영양이나 기운이나 풍부하기 때문에 적게 먹고 소식을 하면서 그런 거를, 소식을 해야 할 때 문제는 기운이나 영양이 결핍이 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소화력이 떨어질 때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소화 과정상에서 어쩔 수 없이 소식을 해야 되면서 기운도 영양이나 문제가 없이 나아지기를 원하시면은, 그러니까 곡식 위주의 생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미세하게 분쇄된 식품, 생식을 드시면은 자연스럽게 뭐 소화도 잘 되고, 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단은 이 원칙에는 맞지만 그거를 기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냐 아니냐를 더 확인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가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할 때 방금처럼 하식이나 이렇게 볶든지 튀기면 더 소화가 잘 되는데 생이 더 소화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더 고급적인 분쇄하는 기계를 잘 갈았던 음식이라면은 아무리 씹고 내가 100번을 하는 것보다 더 소화가 잘 되게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소화불량을 해결할 때 그렇게 미세하게 분쇄한 생식을 먹으면은 위가 쉬면서 소화가 매우 잘 돼서 도움이 되는, 네, 방법으로 그런 음식들을 식품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해하시고, 네, 다음에 누군가가 할 때 좀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가 물리적인 부분을 소화가 잘 되도록 좀 노력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으로 제가 아마 영상은 따로 화학적 소화 불량에 대한 부분에서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편엔 좀 다시 찍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이거인데, 이것도 좀 설명이 맞는데 이해는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게 궁금하시면은 하늘건강다음투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이나 뭐 아니면 더 필요한 자세한 내용의 글, 저희가 카페나 이미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내드리고 전화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전화를 주시면 도움이 되고, 아니면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좀 보시고 그게 구독이나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요, 제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클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